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은 익숙해지는데 왜 마음은 더 불안해질까요? 분명히 오래된 친구인데 왜 매번 만날 때마다 진이 빠지는 기분이 드는 걸까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알고 지낸 그 익숙한 얼굴들이 어쩌다 우리에게 피하고만 싶은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우리가 변한 걸까요? 아니면 그들은 원래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야 비로소 똑똑히 보게 된 걸까요? 흔히들 말하죠. 노년의 가장 큰 도전은 외로움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에게 발목을 잡히고 잘못된 정에 휘둘리는 것이라고요. 혹시 당신도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심장이 찔린 듯 아팠던 적이 있나요? 모임에서 웃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던 적은요. 이번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이 잘 아는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우리가 맺고 있는 어떤 관계가 따뜻한 동행인지 아니면 소리 없는 소모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은 아마 오랫동안 미뤄왔던 어떤 결심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올해 68살인 박진호 씨는 공직에서 평생을 보내고 5년 전 은퇴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의 삶이 드디어 느려지기를,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느긋하게 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번거로움은 낯선 이가 아닌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지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은퇴 직후 진호 씨가 가장 기대했던 일은 아침마다 근린공원에서 태극권을 수련하며 이웃들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농담을 주고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점점 집 밖으로 나가기가 싫어졌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지쳤기 때문입니다. 공원에는 전 직장 동료였던 최상구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주칠 때마다 오랜만에 차나 한잔하자며 진호 씨를 붙잡았습니다. 대화는 늘 연금은 얼마나 나오나, 아들은 요즘 어디서 일하나 같은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관심 같았지만 실상은 취조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남는 돈 있으면 투자해라, 재테크 강의에 같이 가자는 권유로 이어졌습니다. 경제 공부를 안 하면 연금이 인플레이션에 다 녹아버린다는 겁박 섞인 조언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진호 씨도 면전에서 거절하기가 미안했습니다. 다 아는 처지에 말 몇 마디 나누는 게 어떠랴 싶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정체 모를 건강 생활 단톡방에 초대되어 산더미 같은 건강 보조식품을 강매당하듯 사야 했습니다. 더 끔찍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 번은 상구 씨가 여러 사람 앞에서 진호 씨가 젊은 시절 아내와 이혼할 뻔했던 과거사를 마치 앙공거리처럼 떠벌린 것입니다. 그 순간 진호 씨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날 밤, 그는 꼬박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인간관계의 대가를 감당하기가 버거워진다는 것을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번잡하고 상처받고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문제였습니다. 그해 겨울 진호 씨는 아침 태극권 모임에서 완전히 발을 뗐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관계를 다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래 알았다고 해서 다 가까이 지내선 안 되겠더라고요. 익숙함이 곧 안전함을 뜻하는 건 아니니까요. 노년에 접어들어서야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당신이 믿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지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변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나이가 들면서 무례한 간섭과 타격, 상처를 견뎌낼 에너지가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인생은 짧다고들 하지만 노년이 되어보면 압니다. 인생은 결코 짧지 않으며 잘못된 사람에게 에너지를 낭비하며 보내기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다는 것을요. 그해 진호 씨는 단순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뺄셈의 생활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억지 모임에 나가지 않고 비위를 맞추지 않으며 함부로 속마음을 내보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년의 귀한 시간과 마음을 정말 가치 있는 사람에게만 남겨두기로 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지인을 멀리해야 하며 어떤 사람이 당신의 경계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가장 큰 상처를 줄까요? 진호 씨가 지난 몇 년간 시간과 고통을 통해 얻은 3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깨달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퇴 전, 진호 씨는 직장에서 듬직하고 말수 적은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그래도 오래 같이 일하다 보니 유독 친한 동료들이 있었죠. 특히 상구 씨와는 도시락도 같이 먹고 술잔도 수없이 기울였습니다. 젊을 때는 고민이 있으면 서로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집안 사정, 자식 교육 문제, 심지어 투자 실패담까지도요. 그때는 형제 사이에 비밀이 없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0살에 나눈 이야기가 60, 70살에 들려올 때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상구 씨가 식사 자리에서 이 사람 참 착해. 예전에 부인한테 쫓겨났을 때 내가 걷어줬던 거 기억나나? 라고 농담처럼 던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색해졌고 곁에 있던 부인들의 눈빛은 의혹과 호기심으로 번득였습니다. 진호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밥만 먹었지만 집에 돌아온 후 아내로부터 내가 모르는 일이 또 있느냐는 추궁을 받아야 했습니다. 진흙 속에 묻어두었던 씨앗이 말 한마디에 싹을 틔워 삶을 뒤흔들어 놓은 꼴이었습니다. 이런 지인이 무서운 이유는 악의가 있어서라기보다 당신에 대해 너무 많은 비밀과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해치려 마음먹지 않아도 말 한마디로 당신을 사람들 사이에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당신의 약한 고리를 너무 잘 안다는 점입니다. 가족에 대한 인내심, 돈에 대한 태도,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까지 꿰뚫고 있죠. 당신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순간 그 정보들은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상구 씨가 진호 씨에게 500만 원만 융통해달라고 했을 때가 그랬습니다. 진호 씨가 요즘 형편이 여의치 않다고 돌려 말하자 상구 씨는 예전에 딸 학자금 대출 갚아준다고 한 번에 3천만 원도 넘게 쓰더니 이 정도 돈이 없겠어? 라고 대꾸했습니다. 약점을 잡힌 듯 반박할 수조차 없는 불쾌함이 밀려왔습니다. 진호 씨는 나중에 친구에게 털어놨습니다. 정 깊은 사람이 가장 믿음직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을 가장 경계해야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시행착오의 비용은 커집니다.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한 번 깊게 베인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몸이 쇠약해지는 것보다 무서운 건 마음의 방어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당신의 약점을 어떻게 이용할지 계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유형의 지인과는 얼굴을 붉히며 절교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매번 설명할 필요도 모든 제안에 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깊은 대화는 삼가야 합니다. 노년은 수양을 통해 정서를 안정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정보 창고도 과거 연애사에 살아있는 증인도 아닙니다. 당신에겐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지인에게 휘둘리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2번째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친절하지만 그 목적이 순수한 우정이 아닌 이들입니다. 올해 65살인 김영숙 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지내며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80만 원 정도 들어오는 연금으로 검소하게 살며 그저 평온한 노후를 바랄 뿐입니다. 영숙 씨는 성품이 온화해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칭찬했지만 노년의 그 친절함은 화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처에 사는 이명자 씨는 오래전 아이들 유치원 모임에서 만난 지인이었습니다.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최근 들어 자주 영숙 씨를 찾아와 차를 마시며 손주 이야기나 건강검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자 씨가 말했습니다. 요즘 건강 양생 강의를 듣는데 너무 유익하더라고요. 영숙 씨도 같이 가봐요. 선물도 주고 무료래요. 호기심에 따라간 곳은 어느 활동센터였습니다. 강사는 영양관리사라며
그럴듯하게 설명을 늘어놓더니 건강검진을 해주겠다더군요. 그러고는 영숙 씨에게 간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대로 두면 큰 병이 된다며 겁을 줬습니다. 영숙 씨가 사색이 되자 강사는 예방이 중요하다며 고가의 건강보조식품 세트를 내밀었습니다. 명자 씨는 옆에서 나도 이거 먹고 잠을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라며 거들었습니다. 결국 영숙 씨는 그 자리에서 98만 원짜리 세트를 결제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명자 씨는 보충 교육이 있다며 그녀를 또 데려갔고 이번에는 더 비싼 제품들을 권했습니다. 그렇게 영숙 씨는 어느새 300만 원 가까운 돈을 썼습니다. 나중에야 다른 노인들도 똑같이 당했다는 것과 부작용으로 병원 신세를 진 사람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다정한 말과 우정은 처음부터 짜인 각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타인의 잉여가치가 되기 쉽습니다. 당신이 부자여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남은 안정적인 연금이나 신용카드, 그리고 오랜 친구에 대한 신뢰를 가로채려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대놓고 하는 판촉이 아니라 우정이라는 껍데기 속에 숨긴 계산입니다. 감정적 갈취는 가장 흔한 수단입니다. 물건을 권하기 전 밥을 사고 작은 선물을 줍니다. 그러고는 거절하려 하면 내가 친구 생각해서 얼마나 마음을 썼는데 이럴 수 있느냐며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평생 의리와 정을 소중히 여기며 산 노인들에게 이런 감정적 압박은 방어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관계를 선별해야 합니다. 스스로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나를 걱정해서 온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서 무엇을 빼내 가려고 온 것인가? 영숙 씨는 결국 산더미 같은 약들을 지우고 명자 씨의 연락처를 지웠습니다. 짠순이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정 때문에 필요 없는 물건에 돈을 쓰지는 않겠다고 다짐하면서요. 진정한 친구는 우정을 담보로 당신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위험한 유형은 당신과 말이 통하지 않으면서도 늘 반대 의견만 내세우는 지인입니다. 70살 강석훈 씨는 진호 씨의 오래된 이웃입니다. 한 건물에 20년 넘게 살았으니 가까울 법도 하지만 알면 알수록 진이 빠지는 사람입니다. 석훈 씨는 비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뉴스부터 정치, 요즘 젊은이들까지 그의 비난을 피해가는 주제는 없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일장연설이 시작됩니다. 요즘 애들은 책임감이 없어. 정부가 나라를 망치고 있어. 같은 시기죠. 처음에는 진호 씨도 적당히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의견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석훈 씨의 말투는 돌변했습니다. 백신 접종 이야기를 하다가 의사의 권고대로 추가 접종을 했다는 진호 씨의 말에 석훈 씨는 미디어에 너무 속고 사네. 내 친구들은 안 맞고도 멀쩡해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지만 석훈 씨는 상대의 생각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기어코 꺾어 놓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지인들의 공통점은 언어적 압박입니다. 그들은 듣지 않고 오직 자신이 옳다는 것만 증명하려 합니다. 대화는 소통이 아니라 승부의 장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런 사람과의 만남은 휴식이 아닌 소모가 됩니다. 게다가 그들은 뒤에서 당신을 평가하기까지 합니다. 석훈 씨가 다른 주민에게 진호 씨는 사람이 좋긴 한데 좀 세상 물정 모르는 선비 타입이야 라고 말한 것이 진호 씨의 귀에 들어왔을 때 그는 말할 수 없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가치관이 다른 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상대의 삶의 선을 넘고 지적질을 하는 무례함입니다. 당신이 재테크를 하면 욕심이 많다 하고 책을 읽으면 고상한 척한다 하고 건강을 챙기면 죽는 게 무섭냐고 합니다. 사사건건 반기를 드는 그들에게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줄 필요가 있을까요? 노년의 행복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피하는 데서 옵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을 끊임없이 자기 검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다르면 거리를 두면 됩니다. 예의는 지키되 소원해지는 것, 그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왜 이들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계를 끊지 못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외로움이 두렵고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웃과 화목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속으로는 불편해도 겉으로는 웃어야 예의 바른 사람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관계 유지를 책임으로 여기느라 정작 자신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년에는 더 이상 타인의 기분을 맞추느라 나 자신을 희생할 의무가 없습니다. 모든 관계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과거의 모든 정이 투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인연은 추억 속에 머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얼굴을 붉히지 않고 선을 그을 수 있을까요? 첫째, 사생활을 공유하지 마세요. 사말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감정도, 경험도, 사생활도 18중 3할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경험을 나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약점을 잡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금전적 요구에는 이유를 길게 대지 말고 거절하세요. 요즘 형편이 여의치 않네라는 짧은 대답이면 충분합니다. 정은 빌려준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옵니다. 셋째, 의견이 다를 때는 논쟁하지 말고 고개만 끄덕이세요. 세상이 많이 변해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네요. 라고 넘기면 그만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할 가치가 없는 일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2년이 지난 지금 박진호 씨의 삶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공원 모임 대신 아내와 함께 도서관의 독서교실에 나갑니다. 인맥은 좁아졌지만 삶은 더 고요하고 안정적입니다. 김영숙 씨 또한 제빵 클래스에 등록해 직접 구운 쿠키를 정말 아끼는 이웃들과 나누며 삽니다. 예전엔 냉정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무서웠는데 지금은 함부로 고개 끄덕이지 않는 게 나를 책임지는 일임을 알게 됐어요. 노년의 삶은 떠들썩한 파티가 아니라 평온한 산책이어야 합니다. 인생에 앞선 60년을 양보와 인내로 살았다면 그 이후의 삶은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정갈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행복한 노후는 내가 선택한 사람들과 내가 편안한 거리를 유지하며 마음의 소음 없이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당신도 혹시 지인과의 관계에서 남모를 소가리를 하고 계신가요? 60세가 넘은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인간관계의 적당한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멀리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차마 놓지 못하는 인연이 있다면 이제는 당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노후를 조금 더 맑고 평온하게 만드는데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 나눔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어질 지혜로운 노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당신의 평온한 오늘을 응원합니다.